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TC 2021년도에 발표된 Improving Performance of Flash-based Key Value Stores Using Storage Class Memory as a Volatile Memory Extension이라는 논문이고요. 우선 배경부터 살펴보자면 우선 이 논문은 페이스북과 이 저자 간의 코워크로 진행된 논문인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메모리 리퀘어먼트에 대한 배경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는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비디오와 이미지들은 여러 페이스북이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매번 업로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패스트하면서 로우한 레이턴시 액세스를 요구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키밸류 스토어를 백본으로 갖고 있고 이런 키밸류 스토어들이 이제 더 높은 메모리와 더 높은 파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샤딩을 통해서 여러 스몰 서버들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몇 개의 큰 서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각 서버의 설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여기서 말한 2P 서버란 두 개의 CPU를 갖고 있는 서버를 말하고요. 이 두 개의 CPU와 256GB의 DRAM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 같은 경우에 높은 퍼포먼스를 지원을 해주지만 대신 그만큼 비싸지게 되죠.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원피 서버로는 한 개의 CPU와 64GB의 DRAM을 이루어져 있고 2P 서버에 비해서 매우 코스트 이펙티브 하지만 그만큼 노드당 얻을 수 있는 성능은 매우 낮게 됩니다. 대부분의 페이스북에 있는 워크로드들은 이런 스몰 디램 포인트를 갖고 있는 원피 서버로도 적합한데요. 몇몇 종류의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 디램 적은 데서는 매우 불편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코스트 베네핏은 얻고자 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이런 워크로드들이 주로 이제 플래시 SSD 베이스드 키밸류 스토어입니다. 이런 키밸류 스토어들은 대부분 락스디비 기반을 하고 그래서 이 저자는 SCM,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써서 좀 더 코스트 이펙티브 하면서 좋은 퍼포먼스 갖고 있는 서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 보자면 전체적인 스토리지의 하이라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램보다는 느리지만 SSD보다는 빠른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램 한 개의 모듈에 16GB, 30GB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에 비교해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들은 한 개의 모듈당 훨씬 높은 캐패시티를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256기가, 512기가. 그래서 성능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그 수치를 보시면 디램보다는 느리고 SSD는 빠르지만 이제 코스트 퍼 기가바이트를 디램 거를 1로 가정을 한다면 SCM은 훨씬 낮은 0.38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실제 프로덕트로 나오는 SCM인 인텔 옵테인 DC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DDR 버스에 연결되어 있고 바이트 어드레스빌리티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수치처럼 퍼 기가바이트에 대한 가격이 디램보다 훨씬 낮고 더 높은 캐패시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옵테인 DC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지원하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모리 모드로 이 모드에서는 디램 캐패시티는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옵테인 메모리의 총 용량만 자기 메모리로 확인을 하고 디램은 일종의 캐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다이렉트 모드로 이제 시스템에서 두 개의 다른 메모리로 있게 되고 또한 어플리케이션도 디램 메모리와 옵테인 메모리를 각각 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원피 서버 베리언트로 아까 보여드렸던 원피 서버에 SCM이 달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SCM이 달림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콜드 데이터가 SCM에 있게 되고 따라서 더 높은 메모리 힛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서 SSD에 적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락스디비 아키텍처를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램에는 메모리 테이블, 뭐 인덱스, 필터 몇 개 필요한 거가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블록 캐시로 사용이 되고요. SSD에는 로그와 SSD 테이블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락스디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논문에서는 락스디비 워크로드의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락스디비 어플리케이션들을 집어서 그걸 워크로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락스디비에 SCM을 붙이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럼 뭐를 SCM으로 돌릴 거냐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블록 캐시를 SCM으로 돌릴 거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메모리 컨섬션이
이 블록 캐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타겟으로 하는 프로덕션 락스디비 워크로드가 주로 리드 도미네이트이다 보니 블록 캐시를 더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락스디비 워크로드 캐릭터리스틱을 보시면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목표로 하는데요. 왓츠앱, 텍토닉 메타서버, 레이저이고요. 이 세 가지 워크로드 모두 리드 도미넨티드 워크로드이고, 그래서 그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리드 어라이트 레이시오 보시면 리드가 훨씬 더 높은 레이시오를 차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키 로컬리티를 보기 위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10%의 키 밸류가 50%의 액세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옵테인 메모리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제 어떻게 옵테인 메모리를 설정할 거냐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서 옵티마이즈 뎁 다이렉트라는 것은 D램과 SCM을 모두 쓰면서 컨트롤이 가능한 모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 뎁 다이렉트 모드를 일반적인 그냥 메모리 모드와 비교를 해보면 옵티마이즈 뎁 다이렉트 모드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옵티마이즈 뎁 다이렉트 모드와 그냥 일반적으로 SCM 하나만의 블록 캐시로 사용하는 모드를 살펴보면 역시 옵티마이즈 뎁 다이렉트 모드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메모리 모드 또는 SCM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SCM과 D램을 모두 사용하는 옵티마이즈 뎁 다이렉트 모드가 가장 제대로 SCM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락스디비를 SCM에 맞춰 익스텐드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D램과 SSD만 존재했다면 이제 SCM을 붙여서 여기에도 블록 캐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D램에 있는 블록 캐시는 핫 캐시로 사용이 되게 되고 SCM에 있는 블록 캐시는 콜드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자들이 libmankind라는 라이브러리를 썼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D램과 SCM 각각 파티션 시키고 그리고 각각의 메모리를 알로케이트 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D램과 SCM을 어떻게 계층적으로 잘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하이브리드 캐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입니다. 우선 새로운 블록 캐시 리스트를 만들고 이 모듈을 새로운 탑 레벨 모듈로 두고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캐시에서는 여러 블록 캐시와 여러 메모리 타입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현재 D램 캐시, SCM 캐시 하나만 있지만 각각 하나씩 두 개만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훨씬 더 다양한 계층 구조를 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시 어드미션 폴리시는 이제 어떻게 캐시에 데이터를 인서트할 건지, 어떻게 설치할 건지, 어떻게 이빅트 할 건지에 대한 폴리시를 말하고요. 하이브리드 캐시 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블록 캐시가 총 몇 개냐, 몇 개 캐시 티어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대한 컴피이고, 블록 캐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는 이제 어드미션 폴리시에 따라 인서트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저자들이 세 가지 어드미션 폴리시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D램 First 어드미션 폴리시입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캐시가 존재하고 데이터가 없을 때 우선 첫 번째 새로운 인서트는 D램 캐시로 가게 됩니다. D램을 수행하다가 D램 캐시가 꽉 차게 되면 여기서 이빅트 되는 것이 SCM 캐시로 가게 되고요. 다시 연쇄적으로 SCM 캐시 또한 꽉 차게 되면 여기서 이빅트 되는 것은 이제 SSD로 가게 됩니다. 다음은 SCM First Admission Policy입니다. 데이터가 처음 아까 앞선 폴리시에서는 데이터가 D램 캐시로 갔지만 이번에는 이제 바로 SCM 캐시로 우선 첫 번째로 로드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CM 캐시 내에 조절 가능한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이 SCM 캐시 내에 있는 데이터가 몇 번 이상 레퍼런스 된다면 이 레프 카운트를 보고 스레시홀드 넘긴다면 여기 있는 핫 데이터를 D램 캐시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D램 캐시가 꽉 찼을 때가 SCM 꽉 찼을 때 동작하는 것은 앞선 D램 버스트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Bidirectional Admission Policy입니다. 이 Bidirectional Admission Policy는 우선 D램 퍼스트 폴리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D램 캐시에서 꽉 차서 SCM으로 내릴 때 이제 SCM 캐시 내에서 똑같이 레퍼런스 카운트를 추적을 해서 특정 스레시를 넘기면
홀됐던 거에 다시 핫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 SCM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DRAM으로 다시 넣게 해주는 거, 이걸 허용해 주는 것이 바이다이렉셔널 어토메이션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폴리시를 갖고 어떤 폴리시가 제일 나은지, 그리고 그 폴리시를 채용을 하면 정말 성능이 좋아지는지 실험을 할 텐데요. 어, 우선 이벨리션 셋업과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스펙은 위와 같고요. 락스디비 6.10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등장하는 네 가지 서버의 종류는 원피 베리언트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피 서버에는 DRAM 64GB가 있고 옵테인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 이 64 앞에 있는 게 DRAM 크기고 뒤에 있는 게 SCM의 크기입니다. 워크로드 크리에이션입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그 페스트 20년도에 앞선 발표된 Characterizing Modeling and Benchmarking RocksDB Key Value Workloads at Facebook이라는 논문에 등장하는 메솔로지를 그대로 가져왔고 조금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DB벤치를 사용을 하고 여러 리더를 그대로 시뮬레이트하기 위해 스레드를 다양하게 사용을 했고요. 뭐 Key Value Access Distribution, Value Distribution, 뭐 Curry Composition 등등은 이제 실제 그 워크로드를 최대한 비슷하게 샘플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타겟 3개인 왓셉, 텍토닉 맥 서버, and 레이저 이렇게 세 가지 워크로드를 사용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어드미션 폴리시 간의 컴패리즌입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DRAM 올리는 DRAM만 사용하는 거고 SCM만 사용하는 거, DRAM 퍼스트는 DRAM 퍼스트 폴리시. SCM 퍼스트의 첫 번째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SCM에서 핫되면 올릴 스레시홀드를 2로 설정한 것이고요. SCM 퍼스트 2는 6으로 설정한 것이고 바이다이렉셔널에서는 그 스레시홀드가 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스루풋 보시면 하이브리드 캐시드가 나머지 그 DRAM 올리와 SCM 올리에 비해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그 중에서도 DRAM 퍼스트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 이제 레이턴시를 볼 건데요. 우선 보시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SCM 올리의 레이턴시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SCM이 DRAM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레이턴시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고, 보시면 P50 레이턴시만 높게 나온 이유는 P50가 주로 DRAM 액세스를 반영하는 레이턴시입니다. P95, 99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시 액세스가 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순수 DRAM 액세스가 제일 도미넌트한 P50 같은 경우에 SCM이 훨씬 레이턴시를 높게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워크로드에서도 대체적으로 DRAM 퍼스트가 제일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논문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했던 게 DRAM 퍼스트보다는 SCM이나 바이다이렉션이 더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 핫니스를 한 번 더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더 좋게 나올 줄 알았지만 레이턴시가 사실은 걔네 셋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자는 DRAM 퍼스트 같은 경우에 데이터 트랜스퍼가 단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DRAM이 꽉 찼을 때 그것을 SCM으로 내리는 행위 한 번만 발생하려 하는데요.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엔 DRAM to SCM도 한 번 발생하고 또 SCM에서 DRAM으로 올라가는 것 또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트랜스퍼가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DDR 버스에 있는 밴드위스 컨섬션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RAM 퍼스트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RAM 퍼스트 폴리시를 디폴트로 정해놓고 이제 워크로드 돌릴 건데요. 우선 보시면 전체적으로 스루풋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 스루풋이 이 토탈 캐시 크기의 합에 좀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스루풋이 낮고 다음 얘입니다. 그래서 SCM을 추가함으로써 원피 서버의 성능이 25%에서 80% 정도 더 좋아졌고요. 여기 텍토닉 메타 서버의 스루풋이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가 이제 이 텍토닉 메타 서버가 다른 두 워크로드에 비해서 제일 큰 DB 사이즈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로컬리티에 대한 그런 베니핏을 좀 덜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워크로드에서 레이턴시 P50 레이턴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레이턴시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이유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P50 레이턴시는 이제 주로 DRAM 액세스에 의한 레이턴시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DRAM은 모두 같기 때문에 주로 다 비슷하게 나오고 DRAM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유일하게 레이저에서 좀 이 스루풋 레이턴시 더 낮아진 이유가
이 레이저의 워크로드가 제일 로컬리티가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CM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에 대한 보정이 더 좋게 들어가서 좀 더 낮은 레이턴시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P95가 P99 레이턴시입니다. 이 P95가 99 같은 경우에 SCM의 베네핏이 훨씬 더 잘 보이는 이제 레이턴시 대역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대체적으로 다른 하이브리드 캐시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SCM에 있는 경우 디폴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스플래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일 때와 가장 좋은 32, 256일 때 설정을 보시면 레이턴시가 훨씬 더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왓츠앱을 타겟을 하고 좀 더 딥다이브한 애널리시스를 볼 차례입니다. 우선 보시면 우선 가운데 있는 캐시 레이트를 보시면 하이브리드 특히 32에서 256 이 설정이 훨씬 더 높은 캐시 레이트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SSD에 대한 데이터 요청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비교를 해보면 밴드위스가 0.8GB 정도 줄었습니다. 현재 이 사용한 SSD에서 0.8GB는 25% 정도의 밴드위스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따라서 SSD 리드 밴드위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I/O 웨이트과 CPU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I/O 웨이트이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이건 이제 플래시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I/O 웨이트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더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져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지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원 CPU 리밋 안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왓쌤 말고도 텍토닉 메타서버, 레이저 둘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코스트 앤 퍼포먼스입니다. 이제 이 논문의 제일 주된 포인트가 코스트 이펙티브한 서버를 만들자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설정들을 2P 서버의 코스트 퍼포먼스에 비례시킨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1P 베리언트 그 중에서도 32에서 256 이 옵션이 제일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고 이 옵션이 2P 서버의 거의 95% 성능까지 다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relative TCO를 보시면 2P 서버의 TCO를 1이라고 하면 1P 서버가 0.7에서 0.86이었고 30에서 256의 TCO가 0.5에서 0.576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CM을 추가함으로써 가격 대비 성능을 매우 많이 높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저자들이 SCM을 적용을 하면서 생긴 리미테이션들인데 우선 첫 번째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워크로드에서는 라이트 헤비 워크로드는 이렇게 SCM에 대한 베니핏을 얻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SCM이 그렇게 많이 마켓에 풀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SCM의 릴라이어빌리티는 여전히 의문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SKU 다이버세이션으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하드웨어 컴퓨터가 생겨서 이거를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서버에 모두 추가하려면 그만큼 더 추가적인 돈과 그만큼 더 추가적인 유지 비용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이 TCO 애널리시스 계산할 때는 이렇게 부가적인 가격들은 이제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 리드 도미넌트한 락스디비 워크로드에 대해서 SCM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락스디비를 확장시켜서 하이브리드 캐시를 추가시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50% 넘는 스루풋 임프루먼트가 레이턴시가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SCM을 추가함으로써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한 서버 베리언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